오늘 코스피는 1.08% 상승했습니다. 오늘의 주도주와 향후 주목해야 할 종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징주 먼저 보고 차트 패턴과 관심 종목, 매매일지와 차트 기법 순으로 보겠습니다. OLED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국 BOE를 상대로 제기한 OLED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소해 BOE의 미국 시장 진입이 14년 8개월간 제한된다는 소식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22%, 일진 디스플레이, 핌스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프로이천이 선도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프로이천은 세계 최초로 프로브 블록 특허 기반 스마트 프로브를 개발해 삼성, LG에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프로이천이 오늘 OLED 테마 선도주로 상한가를 갔는데요. 시가총액이 717억으로 매우 작습니다. 어제 오늘을 제외하면 하루 거래 대금이 최근에 1, 2억 수준이라서 거래하기가 매우 어려운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OLED 관련주를 매매한다면 프로이천이 선도주이기 때문에 흐름을 같이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거래 대금 6,800억을 터뜨리면서 대량거래 장대 양봉을 형성했습니다. 20년 12월 이후 최대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고점이 13,380원인데 작년 고점과 거의 같은 가격이죠. 과거에 여러 번 저항을 받았던 자리고요. 그 전에 또 지지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13,300원에서 500원 부근에 저항 매물 소화 과정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도 최근에 강한 상승, 완만한 조정, 다시 오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상승 힘이 살아있는 모양인데요. 과거에 48,000원 부근에서 여러 번 부딪힌 저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저항 부근에서 매물 소화 돌파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일라일릴리의 마운자로가 다음 주 국내 상륙하는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펩트론이 마운자로 국내 출시와 기술 이전 본계약 가능성에 14% 상승했습니다. 블루엠텍은 노바티스의 이상 지질혈증 치료제 렉비오 국내 총판 계약 소식에 12.94% 상승했습니다. 블루엠텍이 오늘 일봉상 미니박스를 돌파하는 대량거래 장대 양봉을 만들었는데 지난 5월 달에 지지받았던 자리가 저항으로 바뀌면서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박스를 돌파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는데요. 한 번 더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 큰 갭이 있죠. 이 갭을 메우는 자리 근처에서는 저항의 힘이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2주 이상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방역 당국의 발표가 나오면서 코로나19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정바이오가 16%, 그린생명과학 12%, 수젠텍이 7% 상승했습니다. 수젠텍이 미니박스를 돌파하면서 장중 18%까지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 전고점 저항에 부딪히면서 긴 윗꼬리를 형성했습니다. 이 전고점 매물 많은 저항에서 추격 매수는 주의해야 되겠죠. 한올 바이오파마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임상 이상 데이터 발표 예정 소식에 7.75% 상승했습니다. ABL 바이오는 5.7%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파트너사의 이중항체 임상 현황 공유 소식이 있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는 하반기 기술 수출 기대감에 5.3% 상승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가 오늘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7월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가 긴 윗꼬리를 달면서 조정이 깊게 나왔었는데요. 상승 장악형류 캔들 패턴을 만들고 상승, 눌림, 재차 상승이 나온 모습입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라간 종목을 추격 매수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힘있게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 흐름을 계속 추적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99% 급등하면서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SK 하이닉스가 3.35% 상승했고요. 원익 IPS가 7.35% 상승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60일 이동 평균선이자 작년 최고점 저항이 지지로 바뀔 수 있는 자리에서 아랫꼬리를 만들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이 우하향 중인 데다가
전고점 매물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익 IPS가 5일 연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 13%까지 올라갔다가 기니꼬리를 달았는데요. 월봉 차트를 보면 저항 영역에 도달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월봉상 3개월 연속으로 상승을 해서 저항 영역에 들어섰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6.6% 상승했습니다. 베트남과의 조선협력 강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HJ중공업이 8.2% 상승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 철도 건설공사 수주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HJ중공업이 지난 8월 4일에 월봉의 저항을 돌파하는 대량거래 장대 양봉을 만들고 다음날 3일선 지지 후 급등, 그리고 3일선 지지 후 상승이 있었고 어제 오늘 5일선 지지 후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월봉의 맥점 저항을 돌파하면서 단기 상승이 엄청 크게 나왔죠.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주의해야 되겠고요. 여기서 그냥 올라가는 것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신규 매수는 이 돌파 파동이 힘있게 나왔기 때문에 돌파 파동에 대한 조정 파동이 양호하게 나온다면 그때 공략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BH가 15.8% 상승했습니다. 구글의 픽셀 10 프로 폴드 티저 공개와 FPCB 수요 증가 전망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었습니다. JIP엔터가 8% 하락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YG플러스가 4.69% 하락했습니다. 최근 경찰이 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전 대표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부각되었습니다. YG플러스가 사상체육과 저항 영역에 부딪히면서 어제 오늘 조정이 나왔고요. YG엔터는 사상체육과 돌파 이후에 오늘 조정이 나왔는데, 일단 기존의 사상체육과 저항에서 지지 시도가 나오면서 아랫꼬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가 계속 지켜지는지 깨고 내려가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건설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연이어 발생한 포스코 ENC의 인명사고를 두고 건설면허 취소까지 언급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HD 현대산업개발이 11%, 태영건설이 6% 하락했습니다. 차트 패턴과 관심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 LG디스플레이가 거래대금 7천억 원을 터뜨리면서 장대 양봉을 형성했습니다. 거래가 급증한 만큼 힘있는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눌림에서 한 번 정도 단타 기회를 노려볼 생각입니다. 다만 주봉을 보면 중요한 저항 자리에 도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승이 나왔을 때는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고 추격 매수는 조심하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도 강한 상승에 상승 대비 완만한 조정을 거치고 양봉 하나로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거래가 급증하면서 힘있게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다만 덕산 네오룩스도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하면 주봉상 여러 번 부딪힌 저항에 근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항에서는 추격 매수 조심할 거고 분할 매도로 대응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이 지난 7월 17일에 렉나자 병용 2분기 글로벌 매출 급증 소식에 급등을 했다가 저항에 부딪히고 하락이 크게 나왔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한 이후에 한 번도 5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지 못했는데요. 오늘 5일 이동평균선을 처음으로 올라타는 작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60일 이동평균선과 저항이었던 자리가 지지로 바뀔 수 있는 자리에서 지지를 확인하면서 눌림목 매수 기회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오늘의 매매일지와 차트 기법 시간입니다. 오늘 LG디스플레이가 대량거래 장대 양봉을 만들었죠. 작년 10월에 12,0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았었는데요. 5분봉으로 보면 10시 이후에 강한 상승 한 파동이 나오고 그 일봉상 저항에서 부딪혔는데요. 상승 대비 굉장히 얕은 조정이 나오고 다시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해서 매수를 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평소에 급등이 잘 안 나오죠.
20% 급등은 전혀 생각을 못했고 10%대 상승하다가 상승이 둔화되는 모습 분할로 매도를 했는데 그 뒤에 강한 상승이 더 이어졌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평소에 잘 올라가 봐야 10%대 상승하는 종목이라서 단기 분봉 흔들림에 털렸는데요. 항상 예단하지 말고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해보면요. OLED 관련주 프로이천, 일진디스플, 핌스, 덕산 네오룩스, LG디스플레이, 비만치료제 관련주 펩트론, 인벤티지랩, 블루엠텍, 올릭스, D&D 파마텍, 코로나19 관련주 우정바이오, 그린생명과학, 진원생명과학, 메가이시스, 수젠텍, 반도체 관련주 ISC, KC텍, 유니셈, 원익IPS, SK하이닉스, 조선주 HJ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오늘 특징주로 덕산 네오룩스, LG디스플레이, BH 등이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을 형성했습니다. 신고가 종목에 덕산 네오룩스, LG디스플레이, 펩트론, HJ중공업, 원익IPS, 코데지컴바인, 리가캠바이오, 좋은 사람들. 오늘 코스피는 1.08% 상승하여 3224.37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7,100억 순매수, 기관이 200억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0.86% 상승하여 814.10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97억, 기관이 253억 순매수했습니다. 16시 기준 원달러 환율은 4.7원 내린 1379.7원. 일본 니케이 지수는 1.3% 상승했습니다. 16시경 나스닥 선물은 0.11% 상승이고요.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등이 상승했고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 알테오젠, 펩트론, 리가캠바이오, ABL바이오, 리노공업 등이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SK하이닉스, 한국조선해양, 현대건설, LG전자, LG디스플레이, 이수페타시스.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대한항공, BH,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에 LG디스플레이, 대한항공, BH,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전력.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 펩트론, 파마리서치, ISC, 원익IPS, 올릭스, 리가캠바이오, YG엔터. 코스닥 기관 순매수에 ABL바이오, 덕산 네오룩스, ISC, 리가캠바이오, 실리콘2, 올릭스.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에 ISC, ABL바이오, 덕산 네오룩스, 이녹스 첨단소재, 솔브레인, TCK.